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DNA 독서 탐구 발표를 할 2014 임세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은 자율주행 기술 교과서라는 책으로 이종원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앞으로의 자율주행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제가 자율주행 관련 분야에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이후로 1학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탐구 활동들을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분야에서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탐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걸 봐보면 너무 겉핥기식 탐구를 진행해온 것 같고 또 표면적인 정보만을 찾았던 것 같아서 이번 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 산업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고 지금은 어떤 분야가 개발되고 있는지 궁금해 어, 이 책을 선정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자율주행의 총 6가지 분야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나눠서 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역사와 안전기술에 대해 소개해줍니다. 이제 자율주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했는지 소개해주고,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5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소개해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ADAS처럼 이제 기본기가 되는 안전 기술에 대해 소개해 준 다음 AEBS나 LFA 등 이제 ADAS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안전 기술들을 소개해 주며 전반적인 자율주행 기술에 사용되는 안전 기술에 대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줍니다. 여기서 나온 이제 제어의 기술 예로는 PID 제어,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제어, 다음에 흔히 이제 생각하는 브레이크 제어, 스티어링 제어 등이 있었고, 이외에도 뭐 퍼지 제어 등 되게 다양한 제어 방식을 소개해 주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제어 방식도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3번은 인지 판단 기술입니다. 이제 다음은 흔히 이제 인지 판단 기술에 사용되는 예시 모형을 하나 들고 온 것인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인지 판단 기술에는 라이다 기술, 레이더 기술, 카메라 기술, 그다음에 초음파 센서 등 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모두 융합되어 하나의 어 뭐라 해야 되지? 총집합 같은 개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준 다음 이제 위성 항법을 이용해서 차량이 어떻게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소개해 줍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1학년 때 탐구했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소개해 준 점이 흥미로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는 운전자 기반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해 소개해 줍니다. 여기서 소개해 주는 기술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 즉 아까 말한 그 5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 4단계, 5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의 자율주행 기술에 흔히 적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왔던 그 예시 중에 하나를 사진으로 들고 왔는데요. 여기 나온 그림을 보면 이제 차량에서 카메라를 통해 이제 아이 트래킹을 해서 운전자가 지금 뭐 졸고 있다든지 피곤하다든지 그런 상태를 파악해 뭐 경고를 미리 해준다던가 그런 기술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외에도 이제 운전자가 뭐 차량의 속도 기준을 미리 앞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해 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아까 말했던 운전자 인터페이스 기술에 포함시켜서 이제 독자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음성 인식 기술도 최근 따라 발달하고 있는데 그 기술도 최근 르노 삼성 등의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고 책에서 나왔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에 대해 소개해 줬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V2X라는 기술에 대해 소개하려고 이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V2X 기술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라
이제 차량 자체만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 아닌 주변 환경에서 이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메인 서버 같은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차량이 이제 정보를 전달해줘서 이 모든 자율주행 차량 전체들이 하나의 하나 하나의 자동차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이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자동차들이 각각 자율주행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제 사고 발생 확률이 적은 그런 주행을 할 수 있다고 책에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 소개해 준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자율주행 관련 산업에서 어떤 기업들이 지금 활약하고 있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소개해 줍니다. 그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마스오토라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업은 흔히 자율주행 산업에서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은 화물차 관련 분야에 대해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기술은 뭐였냐면 이제 흔히 화물 산업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인건비와 유류비. 근데 인건비는 흔히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는 유류비를 줄이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일반 도로와 달리 제어하기 쉽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제일 효율적인 방식으로 주행하게 하여서 어,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20% 정도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까 제가 말한 동기인 표면적인 정보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율주행 산업에서 어떤 분야에 이제 이런 기술이 적용되고 또 다른 분야에는 또 어떤 기술이 적용되며 이런 되게 자세한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책을 자율주행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솔직히 인터넷이나 영상만으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표면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계속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으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